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이곳은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이렇게 호수가 펼쳐져 있는 안성에 보면 칠곡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원곡저수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칠곡저수지입니다. 자, 이곳에 좀 지리적인 위치를 좀 보면 저 앞쪽에 차가 막 다닙니다. 데상트라고 하는 물류창고도 있고요, 홈플러스라고 하는 그 물류창고도 있는 곳이에요. 저기가 45번 국도, 그러니까 용인에서 평택 쪽으로 향하는 그런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원곡 면사무소로 갑니다. 원곡 면사무소를 지나면 바로 송탄 IC 평택 쪽으로 빠지죠. 송탄이란 곳으로. 자, 이런 위치에 보면 칠곡저수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카페가 있어요. 어떤 카페냐면 카페 두 개가 있는데요, 저 앞쪽에 보면 제가 좀 당겨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떤 카페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정진원 카페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저곳이 왜 유명하냐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꽉 차요. 낮에도 꽉 차고 밤에 와도 꽉 차고. 그러니까 빵하고 커피를 내리는데 빵이 정말로 맛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손님들이 정말로 바글바글 하고요, 낮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오는 곳이 저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카페가 잘 된다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요게 그 앞에 호수 건너 보면 멜멜이라는 이런 카페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요 더합니다. 여기를 주말에 한번 와보면요 정말로 꽉 차가지고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꽉 찹니다. 오늘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식사 때 될 수 있는 한 5시 좀 넘었네요.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기에 주말에 보면요 진짜 테라스에도 꽉 차고 실내도 꽉 차고 줄을 서서 커피를 시킬 정도로 1층, 2층, 3층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도 그 정도인데도 꽉 찰 정도면 굉장히 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멜멜이. 근데 뭐 소문에 의하면 이곳이 연예계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자, 이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곳을 뭐라고 얘기하면 배산임수라 그러죠. 앞쪽에는 이렇게 저수지가 있고요, 뒤쪽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에 이렇게 카페가 놓여져 있는 이런 위치란 겁니다. 자, 이런 곳은 정말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곳이더라고요. 정진원 카페를 가보고서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멜멜이란 카페가 생기면서 이곳에 손님이 모여드는 거 보고요, 제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보면 저기 앞쪽에도 카페가 있고요, 현재 보이는 곳 이쪽에도 카페가 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장사가 되니까 카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카페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곳에 왜 사람들이 많이 올까라고 보니까요, 이 주변에는 인가가 별로 없어요. 이 주변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는 동네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에 오는 그 사람들의 이제 층을 보면 평택에서, 송탄에서, 안성에서 이 호수 뷰, 이런 호수라든지 또 아름다운 곳들이 있거든요. 뷰를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나. 단순히 빵 맛이 좋아서 커피가 좋아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이렇게 볼거리들이 있고 한 그런 또 내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멜멜 카페 뒤쪽을 보면 이렇게, 이게 사실은 임야였거든요. 네, 이 임야인데 제가 이제 권리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임야를 개발하는 것들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 같은 경우도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로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요, 뒤쪽 산이요. 근데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완만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같으면 경사도를 25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25도 정도 되면 웬만하면 개발이 다 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완화된 그런 정책이죠. 평택 같은 경우는 15도 정도 봅니다. 근데 이제 10도로 또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보면 안성 같으면 굉장히 완화된 정책을 가지고서 임야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용도구역이 보면은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 그러니까 보전녹지죠.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지를 나눌 때 보면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보전 산지가 있죠. 준보전 산지는 보전 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가 준보전 산지예요. 그래서 준보전 산지에는 관리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관리라든지 계획관리 임야, 보전관리 임야, 생산관리 임야, 이런 것들은 준보전 산지라고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로 나누는데, 임업용 산지 같으면 우리가 농지로 봤을 때 절대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업용 산지에서 뭘 하려면은 뭐 집도 산림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고 창고를 지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따르고요. 그리고 공익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요, 공익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휴게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익을 위한 이런 시설밖에는 되지 않는 게 바로 공익용 산지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 같으면 이렇게 전원주택이 허용이 됩니다. 건폐율 보통 20%에 용적률 80% 정도로 이렇게 전원주택이 지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카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배산 임수의 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이곳에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땅을 매입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이런 임야 같은 게 얼마에 나왔냐면 평당 23만 5천 원 정도에 나왔었어요. 굉장히 싸게 나왔었죠. 그것을 못 잡은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분양을 얼마를 했냐면요, 원형지, 그러니까 원형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고서 이런 땅 같으면 170만 원에 분양을 했었어요. 3년 전에. 그리고 그 뒤쪽 땅 같으면은 평당 150에 분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30만 원에 사가지고서 170만 원, 150만 원 분양하면은 아주 좋죠. 나쁘지 않죠. 왜냐면 여기도 평수가 몇천 평씩 되거든요. 4천 평 이상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임야를 우리가 자세히 좀 공부를 하면은 낮은 임야, 그러니까 경사도가 높지 않은 임야를 가공을 해서 전원주택을 만들어도 아주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이 어느 산 깊숙하게 있다든지 인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이러면은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요.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저수지가 있고 카페가 있으면서 임야가 붙어 있는 이런 지역 같으면 투자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고 카페가 있는 이런 쪽에 임야와 그리고 멋진 카페가 이렇게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